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AC 칼슘 뉴스, 오늘은 SAC 칼슘과 뇌전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성장하면서 발병되는 질병들 중에 안타깝지 않은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평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처럼 안타까운 질병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발작은 주위에서 한두 번은 희귀하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놀라 피하는 사람도 있고 응급조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른 조치를 취해주기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에 따르면 발작은 뇌의 정상 전기 활동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해 뇌세포에서 통제되지 않은 전기 신호가 생김으로써 환자의 행동, 운동, 생각, 느끼는 방식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경세포 중 일부가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 흥분 현상에 의해 과도한 전류를 발생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통틀어 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면 쉬쉬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50세가 넘으면서 정상인 사람도 어떤 원인에 의해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문 듯합니다. 발작의 원인은 뇌손상, 뇌종양, 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감염성 질환, 유전질환,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미수가, 분만 중 뇌손상, 뇌혈관의 구조적 이상, 독성물질의 유입, 대사 이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 50% 정도는 그 원인이 검사로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알츠하이머병, 뇌종양 등에 의해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나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등이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또 이들 환자들이 복용하는 뇌전증 약은 부작용으로 뼈 대사의 문제를 일으켜 골다공증의 원인을 제공하고 발작에 의한 외상으로 쉽게 골절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뇌전증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뼈밀도 검사를 통해 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 뇌전증 환자의 경우 폐경 이후의 환자는 약 40%에서 발작이 더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뇌전증은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1.5% 차지하며 부분 발작인가 전신 발작인가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일단 보통 항경련약으로 치료하고 집에서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또 미주 신경 자극술이나 케톤 시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거나 고농도의 항경련제를 투약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칼슘과 뼈 건강연구소는 여러 뇌전증 환자에 SAC 칼슘을 복용시킨 결과 매우 탁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4세에서 5세에 열감기를 앓고 난 후 시작된 발작을 32살이 넘도록 해왔던 여성이 SAC 칼슘 복용 후부터 하루에도 10여 번씩 발작하던 증세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의 25세 된 아들을 가졌다는 60대 여성은 자기 아들이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했고 오래 복용한 약들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잦은 발작으로 인해 가족들의 남모를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규원 박사는 SAC 칼슘을 하루 2번 복용할 것을 추천했고 1년 반 정도 지난 후 다시 그분에게 연락을 받았을 땐 SAC 칼슘을 복용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복용 후기가 이규원 박사님의 저서 SAC 칼슘의 혁명과 밴드 등 SNS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SAC 칼슘은 뇌 호르몬 분비의 안정화, 신경세포 안정화에도 매우 유의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칼슘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 호르몬 분비, 대사 조절제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0세에서 60세 이후의 뇌 대사 건강 지킴이로서 칼슘은 우리 몸에서 절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SAC 칼슘 뉴스, 오늘은 SAC 칼슘과 뇌전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